내년도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나라 살림 사정은 어떨지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모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년에 고맙습니다. 이어 올해도 출연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방점은 민생에 지금 찍힌 것 같은데요. 일단 미래 성장 동력 투자를 위한 투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민생 활력, 미래 도약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 청년, 그다음에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민생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여 굳건한 성장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국가 R&D 투자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29.7조 원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그간의 저성과 비효율 예산을 덜어내고 신성장 임무형 R&D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기존 5.0조 원에서 6.2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원전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요. K방산, K컨텐츠 등 신수출 분야와 함께 조선 등 전통적 수출 우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서 총 2.9조 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의 중견 기업으로의 점프업과 창업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주목할 것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은 한마디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충분히 지원하는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수단인 생계급여를 3년 연속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연평균 인상액이 166만 원입니다. 지난 5년과 비교 시에 3배 이상이 되는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누적된 금융 비용 완화를 위해 금융 3종 세트와 항구적인 비축소를 위해 새출발 기금을 기존 30조에서 40조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택배비를 연 최대 30만 원까지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스케일업 전용 자금도 0.4조 원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50만 명 확대하고요. 원거리 대학생에 대해서는 주거안정 장학금을 신설하는 한편 주거안정, 일자리,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공공주택 공공규모가 역대 최고인 25.2만호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수요자 대출도 확대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나라 살림이 계속 적자 상황입니다. 반대로 돈 쓸 곳은 많아지고 있는데 중장기 재정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재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대응과 경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대폭 늘어나고 국가 채무도 늘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1,100조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들어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한 바 있습니다. 25년 예산안과 함께 제시되는 24, 28년 5년간의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서도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와 함께 국제 신인도 유지 그리고 고령화 저성장에 따르는 중장기 지출 소요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관리 재정 수지는 25년부터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가 되고요. 국가 채무 비율도 28년까지 50% 초반대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건전 재정 운영 기조 하에서도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위한 재정 투자는 확실히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늘 강조해왔던 건전 재정 키워드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긴축 기조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보다는 정부는 25년도에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 기울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총지출 증가율이 3.2%입니다. 과거 정부와 비교 시에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는 평균 5.8%였고요. 문재인 정부는 12.2%,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3년간 3.7%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국가 채무 증가폭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년 대비 0.8%포인트만 증가합니다. 정부별 채무 증가폭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3.0%였고요. 문재인 정부가 12.9%,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3년간 1.3%가 되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내년 재정 수지가 GDP 대비 마이너스 2.9%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준칙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민생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감히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예산안이 적용이 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인가요? 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9월 2일에 국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쉽지만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 준비, 도약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를 하고요. 이들 예산들은 비단 여야를 떠나서 야당도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국회에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도 요청하겠습니다. 12월 2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회 심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